카메라 출동 이상놈이라. 지금 시간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저녁 8시 4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우리는 박근혜의 드라마 같은 역전극을 기대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그때의 지지율이 51%를 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드라마를 만들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등과 2등 후보가 지지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제 49일 남았는데 아직 40%대를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박근혜의 등장으로 이번 대선은 완전히 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보도해드립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중앙일보가 오늘 5시 35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재명이 34.9, 윤석열이 36.1, 대선 49일. 대선이 49일,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두 후보 모두가 다 40%도 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지율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중앙일보가 머니투데이입니다.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17, 18 어제와 그제 월요일과 화요일 날 이틀 동안 조사한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36.1, 이재명 후보가 34.9, 안철수가 13.5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1등, 2등 후보 모두가 다 40%대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강력한 후보가 나오면 1등과 2등은 그 지위를 넘겨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지금 차기 대선에 대한 기대로서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기대감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56%나 됩니다. 점점 56%, 점점 더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해야 돼. 56%. 그런데 윤석열은 36.1밖에 안 돼. 안철수는 13.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합쳐봐야 49.6, 50%를 넘지 못합니다. 결국 누군가가 새로운 강력한 주자가 나서면 이 순서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참여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참여를 선언하시고 나와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의 그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그리고 이 대선 후보, 지금 우파 대선 후보를 한 사람을 옹립을 하면, 추대를 하면 이 순위는 바뀌어버릴 수 있다. 왜? 여기에 박근혜 당이 1등, 윤석열 당이 2등, 안철수 당이 3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허황된다고 주장하지만, 허황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표를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허황되지 않은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대선이 59일밖에 남지 않아요. 4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40%에 도달하는 후보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51%를 득표를 했다는 겁니다. 51%를. 그러면 박근혜가 다시 나오면 이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윤석열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전면에 나서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지금 두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조원진의 우리공화당이 있고 김경재의 신자유당이 있습니다. 김경재 후보는 다음 주에 신자유당 창당에 관한 창당은 아닙니다. 당명을 바꿉니다. 하여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결국 두 개의 박근혜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두 개의 당이 존재합니다. 5년 된 이 조원진의 우리공화당, 여기도 신자유당도 몇 년 됩니다. 이 신자유당, 김경재 신자유당, 이 정당 두 개 중에 한 정당을 골라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대선 후보로 추대하고,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하느냐? 본인도 출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본인도 출마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방송해드렸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해드렸죠. 박근혜 대통령은 종로 또는 서초에 출마해야 한다는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빨리 조원진의 우리공화당이나 김경재의 신자유당을 택하거나 아니면 두 당을 합치라고 해서 본인이 당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원진 씨나 그 다음에 김경재 씨 중에서 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고,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하냐?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박근혜는 대통령은 종로 또는 서초에 출마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종로 또는 서초에 출마하는 것은 신의 한 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종로 또는 서초에 출마해야 된다, 보궐선거에 출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청자 반응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맞습니다. 1번 찍으나 2번 찍으나 쓰레기 뒤집어 쓰는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박 대통령님이 정치를 재개하셔서 쓰레기 청소를 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침묵하시면 패자가 되는 것이고 좌파의 입에 나라를, 국민을 쳐넣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님, 드라마 같은 실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댓글입니다. 또 다른 분의 글을 보여드립니다. 우리나라 희망은 박 대통령뿐입니다.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국회에 들어가셔서 국회의장이 되신다면 망가진 상권 분립도 확실히 회복하겠네요. 하루빨리 대통령 후보가 정해져야 보수우파가 결집되고 숨을 쉴 것 같네요. 또 다른 댓글입니다. 하늘에서 다시 쓰시려고 박근혜 대통령 건강을 보존해 주셨군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로에 보궐 출마하심이 어떠실지 박 대통령께서도 깊은 고뇌가 있으시겠지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걸어다니시고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이 없다. 다만 무릎이 좀 불편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월 초에는 퇴원하시겠죠. 퇴원 안 하고 병원에 계시더라도 얼마든지 출마하실 수 있고 정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분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명예회복의 의지를 불태우시고 희망의 가닥을 잘 잡아주시길 기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신의 한 수 맞습니다. 비상한 박사님이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신의 한 수로 대박날 것입니다. 파이팅! 기자님 말씀만 들어도 기가 펄펄 살아납니다. 와 살만납니다. 라고 또 다른 댓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역시 신의 한 수입니다.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참 기발하십니다. 흥분되기까지 합니다만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회의원 출마를? 전 생각도 못했네요. 대한민국을 살릴 길이라면 뭐가 됐든 박 대통령님이 꼭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발합니다. 라고 하는 댓글입니다. 여러분, 물론 박근혜 대통령께서 종로 또는 서초에 출마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제 주장에 대하여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비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건강이 회복이 다 안 되셨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시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쟁입니다. 체제 전쟁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 후보도 그렇고 2번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 40%의 지지율을 얻고 있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정말 강력한 한방,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분이 정치를 재개하면 이 대선판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공화당의 조은진, 또 신자유당의 김경지 후보 둘 중에 한 사람을 대선 후보로 추대를 하고 본인은 종로 또는 서초에 출마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종로에 전략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의 김승현 기자가 오늘 2시 43분, 오후 2시 43분에 쓴 기사입니다. 제목은 국민힘 3구 재보선 공천 논의를 했다. 그런데 종로는 전략 공천하기로 검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국민힘이 오는 4월 9일 대선과 치루어질 예정인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겁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서울 종로 지역 후보를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습니다. 오늘 확인된 겁니다. 종로를 제외한 나머지 4곳 지역의 후보 선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포함한 경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지난 17일 월요일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재보궐선거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3월 9일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구는 서울의 종로를 포함해 서울의 서초가, 이거 윤희숙 의원이 사퇴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구 중남구, 그 다음에 경기 안성, 청주 상당 등 5곳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 국면에서 불필요한 당내 잡음을 없애고 대통령 후보에게 집중되기 위해서는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전략 공천을 한다면 종로 지역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정치 일벌지로서의 상징성을 가는 종로 지역에는 무게감 있는 인물을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선 방식으로는 전례를 비추어 볼 때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방식이 유력합니다. 현재 서울 종로에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을 했던 원희룡, 유승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거론됩니다. 서울 서초갑에는 당협위원장을 맡은 전희경, 정비경 전 최고위원,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이혜훈 전 의원,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오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24일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공천관리위원장 선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관위원장으로 당대표나 국회의장을 했던 인사를 모셔야 한다는 의견부터 타선 의원들 중에 임명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20일과 21일,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 사이에 후보군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종로의 후보, 전략 공천하겠다는 그 후보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원희룡,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유승민, 최재형. 이분들이 국민힘 전략공천 대상자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마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들은 상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종로에 출마하면, 또 서초에 출마하시면 이번 대선판은 완전히 뒤집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그 대선 후보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면 강한 정치 재개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나라 정당이
정말 애국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무력화되고 새로운 애국, 정말 확실한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방송 내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온 지지도는 윤석열 36.1, 이재명 34.9, 안철수 13.5입니다. 어떤 후보도 지금 대선 50일도 남지 않았는데 4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56%가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36.1, 안철수 13.5 모두 형편없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한방이 나오면 이 판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강력한 한방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국 우파 후보들을 전부 규합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우리공화당, 조원진의 우리공화당, 김경재의 신자유당을 중에 한 당을 택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대선 후보로 추대하고 본인은 종로나 서초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공화당, 조원진의 우리공화당과 김경재의 신자유당을 합당하라. 뭐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합당도 가능하겠죠. 뭐 그런 방법도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은 그 당의 당대표가 돼서 종로 또는 서초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시면 이 대선판은 완전히 요동치게 된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주사파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주사파 이중대도 무너뜨릴 수 있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 아주 절호의 찬스, 절호의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기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비판을 받더라도 지금은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카메라 출동 독자분의 숫자가 늘어나서 15,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번에 1,500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 1,500표가 넘는 표를 얻었습니다. 51%를 얻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카메라 출동 독자분이 15,000명입니다. 카메라 출동 독자분 한 명이 1,000명씩만 포섭하면 1,500만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프리덤 카메라 출동 독자 여러분,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을, 또 역전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고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많이 퍼날라 주시고, 이 영상이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 유영하 변호사도 이 영상을 꼭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제게 좀 아주 심하게 저를 비난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비난은 가슴에 담아두겠습니다. 그분도 다 나라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비난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으로 생각하지 않고 좋은 충고다라 생각하고 가슴에 아주 깊이 담아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재정적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돈 좀 많이 쓰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재정적 후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셔야 합니다. 혹시 유영하 변호사를 잘 아시는 분은 이 영상을 유영하 변호사에게 링크를 걸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영하 변호사를 모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영하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이거나 또 유영하 변호사와 아니면 일단
그 친분이 있으신 분은 이 영상을 반드시 유영하 변호사에게 링크를 전해주시고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청하시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뭐 지금 우리 카메라 출동 그 독자분은 15,000명입니다. 그 중에 유영하 변호사 친분이 계신 분이 있으시겠죠. 이 영상을 반드시 유영하 변호사에게 보내주십시오. 링크로.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께서 이 영상을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보여드리고 이거 보십시오. 이건 보세요. 라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꼭 보셔야 될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꼭 박근혜 대통령님이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댓글 중에 기자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저를 칭찬해 주신 분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좀 다른 사람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카메라 출동 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A라는 것으로 가면 저만 혼자 B라는, 처음부터 저는 B라는 길을 가는 겁니다. 왜? 제가 사는 길은 모든 사람들이 다 A라는 길로 갈 때 저 혼자 B로 가야 된다. 그것이 성공할 때는 커다란 이 짜릿한 역전극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고도 또 몇 가지 제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든 이 영상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시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영상을 유영하 변호사에게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다른 제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